오늘 이쪽에 킹스베리 농가에 왔는데요. 여기 딸기 나무는 여러분들 이렇게 봐보세요. 이게 키가 참 작아요. 이 잎이 키가 안 크게 관리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,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루아침에 덜컥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제 손으로 하면 20cm 정도 키 높이가 될까 말까 하네요. 지금 이 화방 이렇게 또 연결되고 있고 그러네요. 여기 농가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잎이 작게 큰다는 거. 키가 크지 않고 작게. 다른 농가들하고 차이점이라는 게 딱 그거 한 가지로 눈에 확 보여요. 속에 비닐을 멀칭을 안 했다는 거. 이거 키를 안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한마디로 설명 못해요. 그죠? 이거는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. 이게 딸기나무. 네. 나무가 비료를 요구하는지 물을 요구하는지 비료가 많다고 하는지 비료가 적다고 하는지 물이 많다고 하는지 적다고 하는지를 나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거의 핵심인데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인데, 그리고 딸기는 막 이렇게 크니. 이야, 이거 가만 있어. 지금 100g 넘어요. 이거 하나가요. 와, 이거 봐보세요. 이거. 와, 거의 작은 사과 크기. 진짜 아니 저도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네. 딸기가. 이런 건 뭐 그람수로 출하를 해요? 아니면 뭐 크기로 나가요? 뭐 크기로 나가요. 크기로? 무게로. 이거 삐죽삐죽한 건 뭐예요? 그게 이제 일종의 네. 그 화합분화될 때 네. 과대 화합분화. 약간의 기형이죠. 그래도 뭐 판매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? 판매 이제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네. 그게 뭐 그렇게 먹는데 보다시피 그렇죠. 이게 저게 저렇다고 먹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네, 그러니. 그렇죠. 하우스 안에는 어쨌든 야간 기온 8도 유지하고 네. 주간 기온은 한 20한 3, 4도 유지하니까 아, 그래서 아니 우리 하우스들은 지금 이 난방이 없거든요. 그런 데는 안 녹았죠. 안 녹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약간 시원하면서 햇빛만 잘 받게. 예, 햇빛 잘 받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얘네들 키를 안 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. 그걸 다 합했을 때 하나의 그죠. 그 나무 모양이 나오는 건데 네.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만 잘못돼도 네, 네. 문제가 되죠. 그것도. 그래도 여기는 흰가루, 네. 흰가루나 뭐 응애 같은 거는 특별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다 잡았죠. 하나도 없어요. 그죠? 다른 집들은 그거 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. 그거 못 잡으면 농사 못 져요. 출하가 안 되니까 흰가루가 있으면 아, 농산물을 출하가 안 돼요? 잡지를 않아요. 아예. 그게 응애 여기에 딱 붙는 게? 네. 그 딸기 잎 뒤에 붙는 게? 네. 그거 못 잡아서. 심하면 여기 이렇게 거물줄 쳐요. 아, 그래요? 거물줄 칠 정도 되면 끝난 거지 뭐. 아, 그 정도 되면요? 농사가 끝난 거예요. 그렇죠. 이쪽, 아, 여기가 조금 더 낫네. 그쪽이 창가라 그랬구나. 하우스가 낮다 보니까 네. 바깥에 왔는데 낮춰놨어요. 이게요. 얼마나 크긴 줄 아세요?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빠진 거예요. 아, 이게 밑에까지 이제 다 익었구나. 네. 오늘 땄어야 되는 건데 향 끝내주네요, 향. 이게 쓰고 많이 나가는 것들은 무게가 한 150g까지 나가요. 이게 키를 안 키우는 게 딸기 재배 성공 노하우인가 봐요.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로 딱 결정하기가 어려운가 봐요. 이 시설 하우스 하며 양액하며 이런 모든 게. 이거 봐보세요. 이 딸기가 얼마나 큰지. 와, 진짜 130g 나갈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흠집자고 많이 먹었잖아요. 네. 그 지금 여기 찍어봤는데 지금 알들 뭐 어쩌다 한두 개씩 빼고는 개체수 많이 줄었어요.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금방 건지잖아요. 이게 문제가.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면 금방 건지는데 알만 있으면 알 맞춰서만 관계를. 뭐 검사하시는 거예요? 응애. 응애. 네. 아, 어디서 나오셔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? 네. 어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관계를 이제 하니까요. 아. 저희가 관계한다고 해서 이제 뭐 100%는 안 되고 응애 어느 정도 끌고 가는데 개체수가 피해가 없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여기 사장님은 방제는 여기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? 예. 아, 선택을 잘하셨네.
방제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.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한 95% 정도는 방제돼요. 어. 하고 그럼 지역마다 이렇게 방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? 네, 아, 다 있어요. 알아보면? 알아보면 있어요. 어. 물론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 농가가 많으니까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방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만 네. 딸기 농가 뭐 몇 명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어렵죠. 그렇죠. 그런 데는 그 사람들도 일단 농가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뭘 하니까. 그럼 방제하는데 한 동당 10,000원씩이요? 예, 들어가는 그 재료비 빼고. 예, 별도로. 그럼 할 때마다 틀리겠네요? 그렇죠. 약값에 따라서 약값이 이제. 비싼 거 쓰느냐 싼 거 쓰느냐. 그래도 사장님이 농약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편하겠네요. 그렇죠. 약을 안 하죠. 저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. 예, 근데 딸기 농가들 이런 거 다 알아요? 알아요. 돈이 들어가잖아요. 아,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알긴 알아요? 돈이 들어가도 알기는 아는데 또 효과를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. 아, 우리는 저렇게 맡기면 네. 거의 뭐 1년 딸기 농사 끝날 때까지 얼추 걱정 없이 가요. 육묘 때도 오셔요? 아니 6년은 아, 육묘는 안 하고. 이 방제할 때는 그 방제약에 침투제를 확산제를 같이 혼합해서 그 확산제가 아마 저분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. 그걸 써야 또 침투 효과가 빠르니까. 침투라기보다는 표면 장력을 없앤다고 봐야죠. 물에 자개자개 부서져서 공중에 떠 있어야 되니까. 또 침투제하고는 또 달라요. 확산제 다르고 침투제 다르고 전착제 다르고. 전착제는 틀리더라고. 전착제는 본드라고 보면 돼요. 그렇죠. 달라붙게 하는 거. 예. 딸기에다가 전착제 쓰면 끝나요. 그냥 꽃 수정 하나도 안 돼요. 그게 오일 성분 때문에. 예, 오일 성분이라 암술 머리를 다 코팅을 해버려. 그럼 꽃가루가 묻었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니까. 아니 저렇게 전문가들이 있어도 저 분들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. 없다고 해서 약을 안 시키고 뭐 있다고 해갖고 약 더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를 못 봐요. 저것도 개체수가 10,000마리 있는 데서 90% 죽여봐야 1,000마리 남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근데 100마리 있는 데서 90% 죽이면 10마리밖에 안 남잖아요. 그럼 1,000마리가 증식하는 거하고 10마리가 증식하는 개념이 다르니까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해요. 계속. 그렇게 해놔야 문제가 안 돼요. 그렇죠. 아, 사람들이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한다고 쳐요, 여기가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으면 막 2주에 한 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패턴을 놓치는구나. 그렇죠. 부화되는 알을 갖다가.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날짜를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이제 초반에 우리가 집중 방제할 때는 한 4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. 4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러면은 한 6일에 한 번, 더 줄으면 한 8일, 더 줄으면 한 열흘까지도. 최대로 늦추는 경우는 보통 한 열흘 정도까지 늦춰요.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어미는 거의 없어요. 아, 이제 새끼 알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 알이 태어나서 다시 알 까기 전까지만 죽이면 되거든 얘네들을. 그러니까 걔가 알 상태에서 보통 4, 5일 혹은 5, 6일 가요. 요즘에는 날씨가 추울 때니까. 그렇게 했다가 그럼 태어나서 알 까는 데까지 또 며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미루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만 미룰 수 있는 거죠. 그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 이제 증식이 들어가는 거죠. 한 마리가 뭐 한 생활사 딱 돌아가면 한 마리가 수백 마리 까는데 뭐 알을. 그놈의 알이 또 깎는데 깐 것이 또 까고 그러다가는 맞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내비두면요 10마리 있었던 것이 금방 몇십억 마리 돼버려요. 그 딸기에는 흰다루하고 응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? 그것만 약해요 이때는. 아, 그래? 아, 그것만 집중 가요.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흰가루하고 응애 2가지만 해요. 9월 달까지만 나머지 하고.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딸기 농사를 지으려면 딸기의 생활사에 대한 걸 다 알아야 돼.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균, 벌레, 뭐 기타 등등 병에 대해서도 그 병의 생활사를 또 알아야 돼. 그러니까 그 생활사에 맞게끔 약을 이렇게 치면 약치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돈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더 좋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드립다 하려니까 힘만 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그러는 거지. 오늘 잎을 작게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 답이 없고 수십 가지라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. 근데 중요한 건 잎이 크지 않다는 게 성공 포인트 같아요.